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감동어게인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미국 육군 참전 용사였던 마이클 브라운 씨의 사연입니다. 1970년대 초 한국에서 군 복무를 했던 그가 평생 잊지 못할 한국인과의 만남, 그리고 그 인연이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 전쟁 이후 미군은 한국에 계속해서 주둔해왔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겪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한 그들의 임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군사 임무가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맺어진 깊은 우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이클 브라운 씨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클 브라운은 1950년 미국 오하이오주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배우며 자랐어요. 18살이 되던 1968년 그는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시기에 징집되어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기초 훈련을 마친 후 마이클은 베트남이 아닌 한국 파견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한국은 그에게 그저 지도에서 본 작은 나라일 뿐이었죠. 6.25 전쟁에 대해 학교에서 배운 것이 전부였던 그에게 한국은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처음 한국행 명령을 받았을 때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베트남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젊은 나이에 실전을 경험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1971년 1월 한겨울에 춥고 낯선 인천항에 도착한 마이클의 첫 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 언어의 장벽, 그리고 당시 한국의 경제적 어려움이 만들어낸 척박한 환경은 그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인천항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것은 허름한 건물들과 흙먼지 날리는 거리였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검은색이나 회색 옷을 입고 있었고 다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곳에서 2년을 어떻게 버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이클은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미군 기지 캠프 레드 클라우드에 배치되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주로 군수품 관리와 보급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죠. 마이클이 한국에 온 지 약 3개월이 지났을 무렵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될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기지 주변에서 자주 보이는 한 한국인 노인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 막사를 나서면 기지 정문 근처에 항상 서 있는 노인이 있었어요. 당시 그분 나이가 아마 60대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고 군인처럼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매일 같은 자리에 서 있더군요. 그 노인은 박중호라는 이름의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국군으로 참전했던 그는 특히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에서 미군과 함께 싸웠고 그 과정에서 미군 병사에게 목숨을 구해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중호 아저씨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미군에 대한 감사함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미군 기지를 찾아와 자신만의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 마이클은 이 노인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자리에서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어느 날은 용기를 내어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노인은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지만 환한 미소와 함께 헬로, 암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탕 하나를 꺼내 마이클에게 건넸습니다. 그 작은 제스처가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어요. 낯선 땅에서 고향이 그리울 때 누군가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후로 마이클과 중호 아저씨는 매일 아침 짧게나마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그들은 몸짓과 표정으로 소통했죠. 마이클은 기지에서 배운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사용했고 중호 아저씨는 전쟁 때 배운 단편적인 영어 단어들로 대답했습니다. 중호 아저씨는 항상 저에게 뭔가를 주려고 했어요. 때로는 사탕이나 작은 과자, 때로는 직접 만든 종이약 같은 것들이었죠.
저는 그것이 한국의 문화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야 그것이 그분의 특별한 감사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마이클이 한국에 온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그는 주말마다 기지 밖으로 나가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그가 의정부 시장을 구경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돌아보니 중호 아저씨가 손을 흔들며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기지 밖에서 만난 거였죠. 중호 아저씨는 마이클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호기심과 친밀감에 이끌려 그 초대에 응했습니다. 중호 아저씨의 집은 의정부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흙벽에 기와 지붕을 얹은 전통 한옥이었죠.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닭 몇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이클은 중호 아저씨의 가족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아들, 며느리, 그리고 어린 손자까지. 그들은 마이클을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가정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환대와 배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특히 중호 아저씨의 손자인 어린 희수가 제게 달려와 안기는 순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마이클은 생애 처음으로 한국 가정식을 경험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불고기 등 다양한 음식들이 상에 올랐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김치 맛이 너무 강해서 먹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중호 아저씨의 가족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지켜보고 있어서 용기를 내어 계속 먹었죠. 신기하게도 점점 그 맛에 익숙해졌고 나중에는 오히려 김치가 없으면 식사가 심심하게 느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이클이 중호 아저씨의 집을 방문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그들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주말마다 마이클은 중호 아저씨의 집을 방문했고 때로는 중호 아저씨의 아들인 태윤 씨가 마이클을 데리고 서울 구경을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태윤 씨는 영어 교사였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수월했고 그를 통해 마이클은 더 많은 한국 문화와 역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태윤 씨를 통해 중호 아저씨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중호 아저씨는 원래 평양 출신이었어요. 전쟁이 발발하기 전 그는 평양의 한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아내와 어린 아들 태윤과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중호 아저씨는 급히 국군에 자원 입대했고 가족들은 남쪽으로 피난을 떠났어요. 전쟁 중에 중호 아저씨는 가족과 헤어졌다가 기적적으로 부산에서 재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과 형제들은 북한에 남겨졌고 그 후로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해요. 분단의 아픔을 직접 겪은 거죠.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인천 상륙작전 중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중호 아저씨는 미군과 함께 인천 해안에 상륙했고 격렬한 전투 중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적의 총알이 그의 다리를 관통했고 그는 해변가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중호 아저씨가 깨어났을 때 한 미군 병사가 그를 업고 의무대로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미군 병사의 이름은 로버트 브라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제 아버지의 형, 즉 제 삼촌이었죠. 마이클은 이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삼촌 로버트는 한국 전쟁에서 전사했고 가족들은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한 디테일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중호 아저씨를 통해 로버트가 한국인 군인을 구하다가 적의 기습 공격으로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중호 아저씨는 제 삼촌의 희생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미군 기지를 찾아와 미군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운명처럼 20년이 지난 후에 자신을 구해준 미군의 조카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마이클과 중호 아저씨의 관계는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마이클은 삼촌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중호 아저씨는 그동안 간직했던 로버트에 대한 모든 기억을 공유했어요. 삼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직접 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중호 아저씨의 말에 따르면 로버트 삼촌은 굉장히 용감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전투 중에도 항상 동료들을 먼저 생각했고 한국인들에게도 존중심을 가지고 대했다고 해요. 중우 아저씨는 또한 로버트가 자신에게 보여준 사진들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마이클의 아버지와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사진도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가족 사진을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연결고리 같았어요. 마이클의 한국 근무 기간이 끝나갈 무렵 중우 아저씨는 그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로버트가 중우 아저씨에게 준 군인 수첩이었어요. 삼촌의 필체로 적힌 메모들, 그리고 그가 스케치한 한국의 풍경들. 그것은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중우 아저씨는 20년 동안 그것을 소중히 간직해왔고 이제 그것이 진정한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1973년 1월 마이클의 한국 근무가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왔습니다. 중우 아저씨의 가족 모두가 인천항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떠나는 순간 중우 아저씨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우리는 영원히 가족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이클은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중우 아저씨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처음에는 편지로, 나중에는 국제전화로,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이메일과 화상통화로 그들의 우정은 계속되었습니다. 1980년 제가 결혼했을 때 중우 아저씨 가족이 미국을 방문했어요. 중우 아저씨는 당시 이미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제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긴 여행을 마다하지 않으셨죠. 그때 제 아내 캐롤에게 한복을 선물해 주셨는데 지금도 우리 집 장롱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1988년에는 마이클 부부가 서울 올림픽을 구경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는 15년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았고 놀라운 발전을 이룬 한국의 모습에 감동했어요. 1973년에 제가 떠날 때의 한국과 1988년의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은 현대적인 대도시로 변해 있었고 사람들은 더 밝고 자신감 넘쳐 보였어요. 중우 아저씨의 가족도 더 풍요로워져 있었고 손자 희수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있었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우 아저씨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그가 95세가 되었을 때 마이클은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때가 중우 아저씨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몸은 많이 쇠약해지셨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미국 아들이 왔구나. 중우 아저씨는 2006년 1월 96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이클은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의 아들 태윤 씨를 통해 마지막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중우 아저씨가 떠난 후에도 우리 가족들 간의 연결은 계속되고 있어요. 태윤 씨의 아들인 희수는 현재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고 방학 때마다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제 자녀들은 희수를 친형제처럼 대하고 있죠. 마이클은 2010년에 은퇴한 후 한국전쟁 참전용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특히 미국과 한국 양국의 우정과 역사적 유대를 강조하는 강연을 자주 합니다. 저는 중우 아저씨를 통해 진정한 우정과 용서, 그리고 화해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고 서로를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미동맹의 진정한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마이클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비록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행사가 축소되었지만 그는 태윤 씨의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었어요. 7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한국은 여전히 저에게 제2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특히 중우 아저씨가 살던 의정부의 그 작은 마을을 방문했을 때는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중우 아저씨의 집은 이제 없어지고 그 자리에는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윤 씨의 집벽에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중우 아저씨와 마이클이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5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마이클은 이번 방문에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바로 중호 아저씨의 유해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을 돕는 것이었어요. 중호 아저씨는 6.25 참전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서류 절차의 미비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했습니다. 태윤 씨와 희수가 오랫동안 노력했고 마침내 2020년에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죠. 저는 미국 참전용사 대표로서 그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안장식은 소박하지만 엄숙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마이클은 중호 아저씨를 위해 마지막 경례를 올렸습니다. 중호 아저씨의 영정 사진 앞에 서서 경례를 올리는 순간 제 눈앞에 삼촌 로버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두 분 다 이제는 이 세상에 없지만 그분들이 남긴 우정과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마이클 브라운의 이야기는 단순한 군 복무 경험을 넘어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피어난 인간적 유대와 화해, 그리고 50년 넘게 이어진 국경을 초월한 가족애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한국에 파견되지 않았다면, 만약 중호 아저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제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마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한 채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마이클은 현재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발하게 한미 간의 우정을 증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 전쟁의 역사와 의미를 알리는 데 열정을 쏟고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한국을 K-팝이나 한류의 나라로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날에 번영된 한국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정치적 합의나 경제적 보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평화는 중호 아저씨와 마이클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만남과 이해, 그리고 용서를 통해 시작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서 피어나는 우정이 모여 국가 간의 단단한 유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여생을 한국과 미국의 다리가 되어 살고 싶습니다. 중호 아저씨가 그러셨던 것처럼 제 작은 노력이 양국의 평화와 우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이클의 마지막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쟁이라는 비극적 상황에서 만났지만 그것을 평화와 우정의 시작점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제 삼촌 로버트, 중호 아저씨, 그리고 수많은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평화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이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호 아저씨의 손자 희수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IT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한미 간의 기술 및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희수는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은 훌륭한 청년입니다. 그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우리 집에 머물렀는데 마치 제 셋째 아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그가 저를 돕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심장 수술을 받을 때 한국에서 급히 날아와 병간호를 해주었으니까요. 희수는 또한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는 마이클과 함께 미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생존 참전 용사들의 인터뷰를 수집하고 그들의 경험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보존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참전 용사분들의 평균 연령이 90대 중반에 이르러 많은 분들이 해마다 우리 곁을 떠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소중한 기억과 경험을 후세에 남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마이클은 태윤 씨로부터 특별한 소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중호 아저씨가 생전에 남긴 일기장들이었어요. 중호 아저씨는 1950년부터 돌아가시는 2006년까지 56년 동안 매일 일기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6.25 전쟁 당시의 기록도 있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의 이야기도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장은 한글로 쓰여 있어 마이클이 직접 읽기는 어려웠지만 희수가 중요한 부분들을 번역해 주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당시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날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두 번째 삶을 얻었다. 적의 총알에 쓰러진 나를 구해준 미군 병사 로버트. 그의 얼굴을 잊지 않겠다. 만약 이 전쟁이 끝나고 내가 살아남는다면
반드시 그에게 감사를 표하리라. 중우 아저씨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주한미군 기지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로버트가 중우 아저씨를 구한 직후 전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1955년의 일이었습니다. 일기에 따르면 그 소식을 들은 중우 아저씨는 큰 슬픔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하기로 결심했죠. 바로 미군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71년 1월 17일, 그날의 일기에는 특별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기지 앞에서 만난 젊은 미군 병사의 이름표에 브라운이라고 적혀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보니 그는 로버트 브라운의 조카라고 했다. 하늘이 나에게 보낸 선물이다. 이제 내가 로버트에게 진 빚을 그의 가족에게 갚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일기를 통해 마이클은 중우 아저씨가 처음부터 그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중우 아저씨는 이 사실을 곧바로 마이클에게 알리지 않고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며 관계를 발전시켰던 것이었죠. 마이클은 중우 아저씨에게서 배운 한국의 전통과 가치를 자신의 가족에게도 전하고 있어요. 특히 효의 정신과 가족 간의 유대를 중요시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매년 설날이면 한국식으로 차례를 지냅니다. 중우 아저씨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정신만큼은 이어가려고 노력합니다. 마이클의 둘째 아들 데이비드는 한국어를 배워 현재 서울의 한 국제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는 아버지를 통해 들은 중우 아저씨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종종 중우 아저씨의 묘소를 찾아 참배합니다. 실제로 만난 적은 없지만 그 아이에게 중우 아저씨는 마치 친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이클의 손녀 에밀리는 현재 16세로 K-팝과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할아버지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한미 관계의 역사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큰 호응을 얻었죠. 에밀리는 제가 경험한 1970년대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비교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그 아이의 발표를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중우 아저씨의 이야기가 이제 제 손녀 세대에까지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마이클은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비록 발음이 서툴고 문법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는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우 아저씨가 생전에 항상 아쉬워하셨던 것이 제가 한국어를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마이클, 우리 말을 배우면 우리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자주 말씀하셨죠. 마이클은 2022년 드디어 한국어로 된 간단한 편지를 태윤 씨에게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비록 짧고 서툰 문장들이었지만 그 진심은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태윤 씨가 전화로 울면서 제 편지를 읽었다고 했을 때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정말 기뻤습니다. 특히 아버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라는 말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마이클은 매주 화상통화로 희수와 함께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다음 한국 방문 때 중우 아저씨의 묘소 앞에서 한국어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배운 첫 번째 한국어 문장은 감사합니다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한국어 표현입니다. 중우 아저씨와 한국에 대한 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니까요. 202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특별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마이클은 미국 참전용사 대표 중 한 명으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날 기념식에서 저는 중우 아저씨와 로버트 삼촌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두 분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이 마이클에게 직접 감사의 뜻을 전하며 중우 아저씨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야말로 한미동맹의 진정한 기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삼촌과 중우 아저씨 같은 분들의 희생과 우정 덕분에 오늘날의 한국이 있다고 강조하셨죠. 그 자리에서 마이클은 로버트 삼촌의 용맹함을 기리는 무공훈장을 대신 받았습니다.
70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진 늦은 표창이었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 훈장을 받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완성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긴 여정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마이클과 중호 아저씨의 이야기는 2022년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어요. 50년의 우정전쟁에서 피어난 가족이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방영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이야기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그저 개인적인 경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큐멘터리 제작자분들은 이것이 한미 관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다큐멘터리는 1950년대 한국 전쟁의 모습부터 시작해 마이클과 중호 아저씨의 만남, 그리고 50년 이상 이어진 두 가족의 교류를 감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특히 중호 아저씨의 일기에 기반한 재연 장면들은 많은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저희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그 결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참전용사들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숨겨져 있던 역사의 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이 다큐멘터리는 또한 한국 전쟁의 역사적 의미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젊은 세대에게 알리는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요. 한국과 미국의 여러 학교에서 이 다큐멘터리를 역사 수업 시간에 보여주고 있죠. 젊은 학생들이 우리 이야기를 통해 전쟁의 잔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중호 아저씨와 로버트 삼촌의 희생이 더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마이클은 은퇴 후 한국 문화를 미국에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강연을 하고 한국 음식 만들기 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있게 만드는 한국 음식은 김치찌개입니다. 중호 아저씨의 아내가 가르쳐 주신 비법대로 만들죠. 물론 정통 한국 맛은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제 미국인 이웃들은 맛있게 먹습니다. 마이클의 집 거실에는 중호 아저씨가 선물한 한국 전통 탈이 걸려 있고 서재에는 한국 관련 책들이 가득합니다. 특히 그는 한국 현대사에 관한 책을 많이 읽으며 한국의 눈부신 발전 과정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1970년대 초 제가 처음 본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 같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루어낸 발전은 정말 기적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중호 아저씨 같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죠. 마이클은 또한 매년 한국에서 열리는 참전용사 초청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는 다른 참전용사들에게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많은 참전용사들이 한국을 떠난 이후 한 번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날의 한국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제게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들이 젊은 시절 목숨을 걸고 지켰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끼시거든요. 마이클은 자신의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한미 양국 국민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끔찍한 비극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인간의 선함과 희생, 그리고 사랑은 꺼지지 않습니다. 중호 아저씨와 로버트 삼촌,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셨죠. 그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역사를 잊지 말고 평화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날 한국과 미국의 젊은이들은 전쟁의 공포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 것인지를 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와 중호 아저씨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이클은 인터뷰 말미에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중호 아저씨의 가르침을 공유했습니다. 중호 아저씨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다. 당시에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깊은 뜻을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마이클 브라운의 이야기는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피어날 수 있는 인간애와 우정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우정이 어떻게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두 나라, 두 가족 사이에 이어져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중우 아저씨와 마이클의 만남은 우연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인연과 유산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한미 우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우 아저씨와 마이클이 보여준 것처럼 국적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진정한 인간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클이 한국을 떠나기 전 중우 아저씨가 그에게 했던 말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이클, 넌 이제 한국을 떠나지만 한국은 절대 내 가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가족이다. 바다가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함께할 것이다. 50년이 지난 지금 그 말은 여전히 진실로 남아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마이클 브라운 씨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 감동 어게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게 감동받은 외국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러분과 같은 세대가 직접 경험하고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그 속에서 빛나는 우리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세계인의 시각으로 조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